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주변에 임플란트 했다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분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사라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해도 여전히 아프고 불편해서 계속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전주 미소 심는 치과 이원용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의 올바른 선택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대중적인 치과 치료로 자리 잡은 임플란트.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선택과 치료 방법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해 치과 의사 이원용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절도 그렇고 치아도 그렇고요. 원래 자기 걸 최대한 보존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자연 치아는 꼭 뽑아줘야 되지 않나요? 네, 충치나 치주 질환이 심해서 네. 치료가 불가능한 치아들은 반드시 발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치가 심해지면 극심한 통증과 그리고 주변 뼈 조직을 파괴를 시키고요. 네. 이게 더 진행이 되면 골수염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복 치료, 즉 충치 치료가 불가능한 치아들은 반드시 뽑아주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치아는 충치도 없이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주변 잇몸뼈에 염증이 굉장히 많아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치주질환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염증이 주변 치아들로 퍼져나가서 네. 주변 치아들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주질환이 심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은 턱뼈의 건강과 그리고 주변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뽑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금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다치거나 염증이 있어서 발치를 하게 됐을 때 빠진 채로 그냥 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치아는 구강 내 그 위치에 따라서 각각 고유의 기능을 하는데요. 네.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기능을 주변 치아들이 대신 해줘야 됩니다. 이는 그 주변 치아들에게 해로운 힘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주변 치아들이 치아 파절 그리고 치주 질환 네. 이런 치아 질병 발생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를 발치하고 거기를 회복해주지 않으면 주변 치아들이 그 발치한 부분으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는 전체 치열의 부조화를 만들어서요. 턱관절 질환이나 다른 남아있는 치아들의 충치, 치주 질환 이런 치아 질병 발생률이 증가되면서 남은 치아들의 수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꼭 브릿지나 네. 임플란트, 틀니와 같은 보철 치료로 회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비용이 부담이기도 할 텐데요. 올 7월부터는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65세 이상인 분들이 평생 임플란트 2개, 그리고 본인 부담금 50%로 보험 혜택을 받으셨는데요. 네. 지난 7월부터 그 보험 혜택이 더 좋아져서요.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네. 그리고 의료보호 수급자 또는 난치성 질환자처럼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분들이 과거 20에서 30%에서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20%로 낮아져서 더 혜택을 크게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를 더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가 없을 때 틀니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틀니와 임플란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치아와 관련된 속담 중에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실제 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틀니는 잇몸 위에 장착이 돼서 음식물을 씹기 때문에 잇몸을 이용하는 보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그 고정체가 뼛속에 단단히 심어져서 뼈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요. 네. 틀니는 잇몸 위에 장착이 돼서 잇몸으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인데요. 이 때문에 틀니는 필연적으로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잇몸뼈가 녹게 되고요. 네. 임플란트는 단단한 고정체가 뼈 속에 식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더라도 뼈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요. 그리고 뼈의 볼륨이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는 이렇게 뼈 흡수가 계속 되기 때문에 틀니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점점 위에 턱과 아래 턱에 뼈가 흡수가 많이 되면서
아래턱이 전방으로 돌출이 되고 입가에 주름이 많아지는 네.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의 안모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신 분들은 나중에는 뭐 다시 틀니를 만들고 싶을 때 임플란트로 또 바꾸고 싶을 때 잇몸의 양이 너무 없어서 뭐 추가적인 보철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더 권장해 주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 이 임플란트가 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나요? 요즘 우리 주변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매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이미 임플란트에 대해서 뭐 검색이나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고 오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나 할까요? 치과에 오셔서 특정 브랜드의 임플란트를 말씀을 하시고요. 이 임플란트로 심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제품이나 상품 보듯이 보시면 좋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선택을 할 때는 환자분의 뼈의 양과 뼈의 질, 그리고 전신 건강 상태, 그리고 환자분 나이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데요. 네. 치과에 오셔서 TV 광고를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임플란트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이는 올바른 시술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 상태마다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 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임플란트 시술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임플란트도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게 되면 턱뼈가 성장하고 치아가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임플란트의 위치가 엉뚱한 곳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난 만 18세 대학생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전신 질환인데요.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그리고 출혈 장애가 있어서 지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네. 수술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뼈의 양이 중요한데요. 틀니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뼈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한데 그걸 계속 방치하신 분들도 역시 아무리 치족을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임플란트 관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임플란트 관리는 첫째는 치태 같은 해로운 세균의 제거가 중요하고요. 둘째는 이갈이나 단단한 음식물의 섭취 같은 과도한 힘의 제거가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올바로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은 꼭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걸로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그 좁은 틈이 있어서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에어플로스나 워터픽처럼 그 물을 쏴서 수압에 의해서 그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에 있는 치태까지도 제거해주는 그런 구강 보조 위생 기구들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갈이가 있거나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 네. 과도한 힘이 임플란트에 가해지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부속품들이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임플란트 크라운이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 뼛속에 있는 고정체 주변 부분에 뼈 조직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긴 음식을 자주 드신다거나 그리고 이갈이가 있다거나 이런 습관들은 고쳐져야 되시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과도한 힘을 완충시켜주는 추가적인 완충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돼도 꾸준한 관리와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의사 이원용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